긴 글을 읽는 속도 자체가 짧은 기간 안에 드라마틱하게 빨라지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느냐?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11년차 국어 강사, 역전을 경험하고 이제는 역전을 가르치는 김종현 국어입니다. 11년 동안 계속 현강 위주의 수업을 해오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공부법들은 상당히 실전적이다. 학생들하고 부딪히고 학생들하고 같이 울고 웃으면서 실제로 매년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공부법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국어 모의고사 시간 단축법도 제가 방금까지 수업하고 와서 방금까지 학생들한테 적용하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매일매일 시간이 어떻게 빨라지는지 직접 실험을 하면서 검증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 모두의 숙제죠. 국어 모의고사 시간 단축법.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랑 상담을 하면 이건 뭐 현강 상담도 마찬가지고 DM으로도 그렇고 막 블로그로도 그렇고 막 와요. 저 진짜 시간 때문에 미치겠어요. 저 왜 이렇게 늦게 읽는 걸까요? 저 뭐 국어 풀이 속도가 너무 느려서 문제예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본격적인 시간 단축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소신 발언해야겠어요. 지금 시험이 미쳤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80분 동안 45문항을 풀어내는 거,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80분 안에 45문항을 못 풀어내는 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그걸 요구하는 평가원의 국어시험이 일단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국어 모의고사 풀이속도 단축법은요, 1번 어휘를 외워라. 아예 모르는 어휘 말고요, 내가 애매하게 알고 있는 어휘들을 주의하셔야 돼. 그 어휘들이 나의 발목을 지금 시험장에서 잡고 있는 거야. 애매한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시험장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글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애상감이 느껴진다라는 선지 어때요? 이 시에서 애상감이 느껴진다. 그럼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애상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처리를 해요. 여러분들 애상감이 정확하게 뭐예요? 애상감이 내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애상감이요? 애틋하면서 약간 뭐 슬프면서도 애틋하고 그립고 이런 감정 아니에요? 이 추상적으로 단어를 알고 있다는 것이 결국에 굉장한 약점이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도 약간 애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2번도 보자. 이렇게 되면서 풀이 시간이 지연이 되고 판단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애상감은요, 슬픔이에요.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정리를 해놔야 돼요. 애상감, 슬픔이라고 슬픔이 느껴지는지 볼까? 여기 슬프다라고 했네. 맞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험지 자체가 굉장히 지금 시야가 뿌옇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뿌옇게 이렇게 읽고 있는 거야. 잘 모르겠다. 2번도 볼까? 그래서 시험지를 일단 선명하고 뚜렷하게 만듭시다. 어휘 외우기가 1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내가 선지를 판단할 때 확신이 있다면 바로 넘어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 글을 읽는 속도 자체가 짧은 기간 안에 드라마틱하게 빨라지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느냐? 선지 판단 속도를 단축하는 방법으로 시험장에서의 풀이 속도를 높여야 돼요. 선지 판단 속도는요, 훈련을 통해서 좀 빠른 시간에 단축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1번이 정답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1번이 정답인 근거를 지문에서 명확하게 찾아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2, 3, 4, 5를 읽을 필요가 있나요? 없죠, 사실은. 우리가 1번이 정확하게 정답이라고 판단했으면 2, 3, 4, 5를 읽지 말아야죠. 그럼 누구는 저한테 질문해요. 선생님, 그래도 2, 3, 4, 5 읽는 게 좀 안전한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안전하지.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정상적인 풀이 속도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야. 80분 안에 해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1번이 정답이고 내가 1번이 정답인 근거를 뚜렷하게 지문에서 찾아낼 수 있다면 2, 3, 4, 5는 읽지 않고 넘어가시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풀어야 시간이 단축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습은 실전처럼, 그럼 실전은 연습처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에서도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을 고르고 나머지 선지는 보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식의 풀이를 훈련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내가 풀이 순서를 미리 정하는 훈련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지문을 읽을 때 지문 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기호 혹은 A, B 이런 기호 있는 경우 많이 보셨죠? 그런 기호들은요, 내가 그 기호 부분을 읽자마자 문제로 넘어가서 확인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풀이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곧바로 풀었을 때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풀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갈래복합 같은 경우는 가지문을 읽은 다음에 풀어야 되는 게 있고 나지문을 읽자마자 풀어야 되는 게 있고 가나를 다 읽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읽기 전에 미리 쭉 한번 문제를 스캔을 해보시고 문제풀이 순서 정도는 대충 정해놓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좋아요. 그렇게 훈련했을 때 우리가 풀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으로는요, 가속도 훈련입니다.
선생님 가속도기 뭐예요? 정독도 아니고 속독도 아니고 가속도기 뭐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단어인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시험장에서 지문을 읽을 때 천천히 읽어야 돼요? 빠르게 읽어야 돼요? 아니 선생님 이해가 중요하니까 천천히 읽어야죠. 아니 선생님 시험장에서 아까 비정상적인 속도를 요구한다면서요. 평가원이 빠르게 읽어야죠. 정답은요. 천천히 읽으면서 조금씩 가속하는 겁니다. 1문단에서 천천히 읽는 거예요. 내가 1문단에 있는 정보들을 흡수해요. 2문단에 있는 정보들도 흡수하겠죠? 1문단과 2문단의 정보가 연결되면서 누적돼요. 그러면서 정보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독해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거랑 비슷해요. 드라마 있잖아요. 1회에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되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드라마 1회는 인물관계도 좀 파악해야 되고 배경도 파악해야 되고 어떤 사건인지 파악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한 4회, 5회쯤 가면 어때요? 이제부터는 이해가 빨라지죠. 그때는 설거지하면서 귀로 들어도 아이고 쟤네 또 싸운다. 아이고 쟤 큰일 났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정보를 누적하면서 천천히 읽는 게 중요하고 내가 정보를 누적했으면 그 누적된 정보들을 계속 쌓아나가면서 조금씩 독해 속도를 빠르게 하는 독해가 좋다. 독해는 처음엔 천천히 정보들을 연결하고 누적하면서 조금씩 빠르게 독해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합시다. 자, 5번째는요. 문제의 유형,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건 선택 과목 풀 때 특히 중요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35번부터 45번까지. 자, 이게 선택 과목이죠, 지금. 근데 제가 또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 오늘 질문 너무 던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화작이든 엄매든 하나씩 선택하셨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선택한 화작, 엄매 몇 문제예요? 총 다 해서 몇 문제야? 그럼 여러분들이 11문제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12문제였나? 순간 헷갈리네요. 이게 여러분 지금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의 유형 그리고 패턴 이런 것들이 파악이 지금 안 돼 있는 겁니다. 모든 모의고사는요. 딱 11문제예요. 그냥 실제로도요. 내가 1번 문제를 풀고 있을 때 3번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알고만 있어도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이거는 이런 예를 좀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 가보는 길하고요. 초행길이라고 하고죠. 그리고 익숙한 길. 우리가 매일매일 가는 뭐 등굣길이라던가 뭐 학교길이라던가 익숙한 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초행길하고 내가 맨날 걷는 익숙한 길. 자, 이 두 길을 걸을 때 어떤 길에서 나의 걸음걸이가 더 빨라질까요? 당연히 내가 자주 걸어본 길에서 속도가 나겠죠. 왜? 길의 모습을 다 알고 있으면 나의 걸음걸이도 더 빨라지는 거예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시험지 전체의 이 구성을 알고 있으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문제의 유형들과 이 시험지의 모든 패턴들을 알고 있으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시험지의 흐름, 문항수, 문항 배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풀이 속도의 향상이 가능합니다. 우리 계속 초행길을 걷지 마시고요. 이 시험지 자체에 좀 익숙해져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맨날 뭐 이제 거의 뭐 황정민의 들어와야 들어와. 1번 문제 풀고 있을 때 2번 들어와. 뭔지 모르겠지만 들어와. 3번 들어와. 4번 들어와. 이렇게 문제를 푸니까 긴장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1번 풀 때 3번 기다려. 3번 어떤 문제인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처리해 줄게.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요. 글을 반복해서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나 요즘 국어 나 약하니까 이번 주 국어에 몰빵해야겠어. 국어 몰빵하셔가지고 어때요? 매일매일 글을 읽으면 뭔가 익숙해지고 나 요즘 국어 좀 잘 읽혀 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지 않으세요? 몰빵식의 공부가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 꾸준히 1일 1지문 정도가 좋아요. 특히 등급이 좀 낮은 친구들은 지문 많이 읽으려고 하면 안 돼요. 1일 1지문 정도를 꾸준히 천천히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어 성적 안 나오는 친구들 중에 진짜 꾸준하게 100일 동안 1일 1지문을 반복해서 읽어본 적이 있나요? 내가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지문 정도 하루에 두세 지문 말도 안 돼. 지금 4등급 이하면은 하루에 두세 지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 하루에 한 지문 정도만 내가 천천히 읽을 때 그거를 꾸준히 읽는 거지. 오늘 고전소설 한 지문, 내일은 뭐 인문예술 한 지문, 그 다음엔 법학지문 한 지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반복해서 글을 읽으면 100일 뒤에 확실하게 느낌이 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국어 모의고사 풀이 속도, 국어 독해 속도 향상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80분 안에 45문항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제가 아래 게시글에도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고 이 영상 저장해 두신 다음에 반복해서 좀 보시면서 내가 이 원칙들, 이 원칙들을 좀 여러분들 국어 공부하는 책상이라던가 교재 아니면 노트에 좀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이러한 방법들을 써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내가
내가 글을 느리게 읽는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 이제 천천히 글을 음미하면서 읽어야 돼. 알겠지? 다만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시험장에 맞는 요 독해 속도를 장착을 한번 해보자고요. 꼭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시는 마라톤입니다. 꾸준히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 꼭 끝까지 완주합시다. 가보자!